자, 이번에는 그 정수 자료형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캐릭터, 문자 자료형 공부를 위한 C 언어 프로그램은 약간 복잡해졌기 때문에 새롭게 소스 코드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가서 추가 새 항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름을 int라고 하겠습니다. 타입 int.c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 int인 경우에도 실행을 할 때 시작할 함수가 필요하니까 void main으로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rintf를 쓸 거니까 include에서 standard io.h를 써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컴파일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타입 int.c에도 메인이 있고 character.c에도 메인이 있죠. 그 두 개가 있으면 어디를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클릭해서 프로젝트 제외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int를 하는데 int는 종류가 좀 많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는 int i는 10 이런 정도로 했는데 얘보다 더 작은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인 int인 거고 얘보다 약간 작은 거는 short이라고 이름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 short을 할 때는 약간 타입을 바꿔야 되니까 일단 short이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short이라 하고 얘는 약간 긴, 약간 짧은 정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long이라고 하면 k라고 해서 얘는 이름에 넣듯이 short의 반대말이니까 긴 정수입니다. 길다 짧다라고 하는 말은 저장 공간을 뜻합니다.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이 요 세 가지 정수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얘는 작음이고 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장 공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푸데스 해가지고 이름을 한번 붙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int인 경우 저장 공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즈에서 우리가 size of의 i 혹은 int라고 해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정수값이 나오는데 크기 정수가 나오니까 타입이 안 맞아서 자, %d라고 적긴 하지만 얘를 int로 타입을 바꿔줍니다. 자료형을 변환시켜 주는데 변환시켜주는 문법은 괄호를 하고 자, 이 연산자에다가 int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short인 경우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short인 경우는 크기가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궁금한데 short인 경우는 사이즈가 J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long으로 한번 해봅니다. long으로 해서 ijk 자, 이렇게 하고 엔터가 좀 들어가면 좋으니까 푸데스에서 이런 거를 하나 장식으로 집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ijk에 대한 저장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저장 공간은 424로 나왔습니다. 424로 나와서 정상 정수인 경우는 저장 공간이 4바이트 short은 약간 작은데 자, 얘는 2바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K는 큰 공간인데 4바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보면 자, 여기에 있는 요 int와 long이라고 int는 저장 공간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굳이 long을 쓸 필요는 없는데, 그럼 왜 long이라는 이름 붙였는가 하면 지금 64빗 CPU에서 이런 상태가 된 거지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상태였는데 CPU에 이 비트 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보통 우리가 쓰는 int도 비트 수가 올라갔습니다. 그 저장 공간이 더 커진 거죠. 커져서 long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long보다 좀 더 큰 자료형은 long을 하나 더 붙여서 만들어줍니다. long이라는 거를 써줍니다. long을 한번 써보면 얘는 아주 긴 정수가 되겠죠. long이 두 번이나 써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이건 컴파일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size of라는 연산자를 변수나 아니면 우리가 자료형으로 삼았던 키워드 값이 있잖아요. 예약어가 있는데 요걸 적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L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롱롱 했을 때 바뀌는가? 롱롱 했을 때는 바뀌어서 얘는 8바이트가 나왔습니다. 얘는 아주 긴 정수라고 했는데 8바이트라는 굉장히 긴 정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형은 내가 쓰고 있는 CPU 비트 수가 얼마이냐, 그리고 이 CPU를 돌리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 OS가 있잖아요. OS의 비트 수가 얼마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언어로 코딩을 할 때는 size of를 이용해서 저장된 공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이긴 한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도 했습니다. 딱 우리가 쓰는 방식을 보면 C 언어에서는 IJKL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를 도와주려고 하면 이런 자료형 선언 없이 그냥 쓰도록 하면 되죠. 근데 쓰게 되면 정수라 할지라도 이 값이 일반 정수인지 정상 정수인지 짧은 정수인지 긴 정수인지 아주 긴 정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해야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저장 공간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마음만 먹으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머 언어는 쉬운 대신에 편한 대신에 속도를 올리기가 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프로그래머가 쓰기 좋은 면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종속적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융통성도 많기 때문에 여러 하드웨어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이 C 언어는 CPU가 바뀌면 코드를 다시 짜야 됩니다. 왜냐? 사이즈 오브에서 반환하는 바이트 수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돌려봐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코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소스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좀 불편한 점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자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원소스 멀티유스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놓으면 하드웨어가 바뀌더라도 변환 없이 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과감히 메모리 관리 방식을 포기를 합니다. 누가?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관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드웨어 종속이 되는 많은 이유는 저장 공간,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C 언어는 예전에 나온 방식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고 크기가 작게 코딩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C 언어로 코딩을 할 때는 하드웨어 종속적인 특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만든 언어니까. C 언어는 유닉스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운영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 그러니까 CPU를 직접 제어하고 메모리나 디바이스를 직접 제어하는 코딩이 필요해졌고, 그러니까 그 코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추상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C 언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수를 할 때 그 저장 공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저장 공간이 유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장 공간이 유한한 이유는 컴퓨터에 달려있는 메모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수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보면 정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0이라는 거는 자연수, 0 다음에 나오는 1은 자연수잖아요. 이 1은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입니다. 어떤 사람은 0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배운 내용으로는 1이 가장 작잖아요. 자연수는 작은 값이 존재합니다. 근데 자연수에는 큰 값은 없죠. 한없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수는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한없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제대로 정수를 표현하려면 저장 공간이 무한대여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쓰는 운영체제에서는 64빗 운영체제에서는 int는 4바이트로 잘랐고 short은 2바이트, long은 int와 같은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랐기 때문에 저장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저장 공간이 나타낼 수 있는 수 범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수 범위가 달라지게 됐는데 그 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는 내가 정의한 바이트에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4바이트라는 거는 4 곱하기 8. 왜냐하면 한 바이트는 8비트니까 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더 계산하면 32비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수, 정상 정수 아니면 일반 정수에는 32비트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t라고 자료형을 정의를 하면, 선언을 하면 내가 사용하는 변수 i는 32비트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표현식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죠. 자, 얘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자,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장 공간이 필요해서 저장을 할 건데 무한정 크게 달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미리 정해둔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컴파일러는 이걸 지가 알아 정하는 게 아니고 CPU가 정해주는 겁니다. CPU가 정수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보통은 자기가 설계된 비트 수만큼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64비트라고 하면 64빛을 한꺼번에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long은 8바이트니까 얘가 64비트거든요. 얘가 CPU가 정수를 취급할 때 다룰 수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면 왜 4바이트도 있고 2바이트도 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옛날에 썼던 정수 정의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 거를 계속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옛날 거를 유지하면서 가야 되니까 4바이트, 2바이트도 가능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CPU가 정수를 다룰 때는 8바이트를 기본으로 다룹니다. 64빗 CPU이기 때문에 8바이트를 기본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할 때는 정수를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정수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정수를 사용할 준비를 한다는 거고, 또 비슷한 개념이 좀 약간 다른 게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죠. 함수 정의하는 거는 자, 코드 블록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코드 블록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C에서는 요런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코드 블록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함수구나. 함수는 코드 블록이구나. 코드 블록은 왜 쓰는 겁니까?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거를 내가 계속 코딩하기는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이름표를 붙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름표가 바로 함수명이 되고요. 그 이름표가 가리키는 코드 블록은 중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이 됩니다. 요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정수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그 한계는 여기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include에서 헤드 파일 하나 부르는데 한계는 리밋이라고 하잖아요. 리밋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리밋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오른쪽 클릭해서 문서로 이동이 있습니다. F12죠. F12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F12는 함수나 변수가 정의되거나 선언될 때 그 정의를 찾아가는 단축키였습니다. 근데 헤드 파일 쪽에 가가지고 F12를 누르면 헤드 파일을 찾아갑니다.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때 F12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축키가 됩니다. 단축키. 그래서 푸데스를 찾아가고 싶으면 F12를 누르면 이 함수의 정의를 찾아갑니다. 원래 정의를 찾아가는데 푸데스를 가보면 정의가 없죠. 없고 사실은 선언이 된 겁니다. 어디에? 스탠더드 io.h에 선언이 된 겁니다. 그 선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 F12의 이름은 정의로 이동인데 정의가 없다면 사용자한테 정보를 줘야 되니까 선언하기로 이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선언하기나 정의로 찾아가기나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으로 이동이나 정의로 이동이 똑같기 때문에 보통은 단축키 할 때 키 너무 많이 누르면 헷갈리니까 F12를 그냥 눌러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 기능뿐만 아니고 헤드 파일을 찾아가는 기능도 있다. 헤드 파일 찾아가 보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int나 그 다음에 long의 범위가 나옵니다. short의 범위도 나오고요. 요걸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에 이제 printf 해가지고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한번 볼 거니까 자 미는 얼마? 요만큼. 자 미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이 리밋에서 int의 민을 갖고 오면 됩니다. int의 민을 하나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max도 알고 싶은데요. 자 max는 여기까지입니다. max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int의 max라고 정의된 게 있습니다. 얘를 갖고 와서 한번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알아먹기 쉽도록 푸데스 한번 넣어 봅니다. 자, 그러면 int 가르치는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을 가르칠 수 있네요.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입니다. 살짝 숫자가 차이 나면서 max, min을 지금 다루고 있죠. 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요걸 int뿐만 아니고 short에도 할 수 있습니다. short은 이름이 살짝 달라요. short은 short 해야 되는데 o를 생략을 했네요. 그래서 얘를 이름 살짝 바꿔서 max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short의 범위가 나왔는데 short은 저장 공간이 작으니까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다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long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long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long은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long도 살짝 바꿔서 long도 하고, 그럼 long도 할 수 있을까요? long도 물론 할 수 있죠. 자, long을 할 때는 밑에 long인데 L이 두 개 있는 요 값을 갖고 오면 됩니다. 얘가 min이고 위에가 max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정수가 나타내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공간이 커서 출력을 하고 있지를 못하네요. 자, 요걸 좀 바꾸려고 하면 printf에 초록색 밑줄이 그어졌잖아요. 그 밑줄을 한번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는 long은 너무 긴 거라서 출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long을 표현하고 싶으면 L 두 번을 쓰라는 겁니다. L 두 번. 그래서 여기는 LL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LL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L은 당연하겠지만 long을 나타내주는 L이겠죠. 그래서 위에도
사실은 L을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쓰는 이 운영체제에서는 이 long이나 이 int가 같기 때문에 굳이 L 붙여줄 필요는 없지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붙여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C 언어는 친절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일일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코드를 규칙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롱롱만 쓰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엄청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숏은 상당히 표현 범위가 작다는 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수 한번 다뤄봤고, 근데 정수는 또 재밌는 부분이 내가 사용을 할 때 부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헤아린다고 하면 0부터 그냥 하는 거지 마이너스는 없거든요. 크기를 우리가 다룰 때도 마이너스 크기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개념에서는 정수를 마이너스까지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무부호 정수라고 하는데, 무부호 정수는 따로 외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키워드를 unsigned를 붙입니다. 자, unsigned를 이제 붙이면, 자, 여긴 철자가 틀렸네요. unsigned를 붙이면 정수는 정수인데 부호가 없는 정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UI라고 할까요? UI 해서 얘는 뭐 30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int 한 거를 살짝 복사를 해서 부호가 없는 것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unsigned. 그러니까 sign은 부호라는 뜻이고, 부호가 없는은 영어의 반대말인 un을 붙입니다. unsigned int UI라고 하면 요 UI의 크기가 나옵니다. UI의 크기, 저장 공간의 크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 UI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봐야 되는데, 자, uint가 변할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입니다. max 값은. min 값은 왜 없는가 하면, min 값은 당연히 0부터 시작하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0부터 요만큼 변한다고 해놓고 한번 컴파일을 해봅니다. 자,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인데 얘도 표현하는 게 좀 안 맞는데, 요 경우는 D는 데시멀 10진수 표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호가 없는 거 표현할 때는 U자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U자 붙여서 표현해보면 숫자가 훨씬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원래 자, D는 쓸 필요가 없는 거네요. %U를 쓰면 되네요. 그러니까 %U를 쓰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 얘는 요 범위보다 늘어나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unsigned int가 나타내는 저장 공간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나타내는 그 범위 자체는 2배가 늘어납니다. 왜 이런가는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int는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표현하다 보니까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반쪽에서 반은 마이너스, 반은 플러스로 해야 되니까 저장 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거고, unsigned int는 저장 공간이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양수로 쓰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unsigned int와 같은 이 unsigned를 붙이는 의미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 공간은 동일한데 숫자가 표현하는 범위를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unsigned를 붙여서 저장 공간은 똑같지만 이 정수가 나타내주는 범위를 2배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숏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short 해서 uj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unsigned long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nsigned long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비교해보면 자 얘하고 저장권은 똑같은데 이 정수가 나타내주는 표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음수는 과감히 버립니다. 대부분은 int만 써서 코딩을 하는데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표현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를 위해서는 unsigned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정수를 이제 선언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 코드 한번 봅시다. 우리 코드 한번 보면 자, minmax라고 해 가지고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 요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short에다가 얘보다 더 큰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값이 예를 들어 여기 32,767이잖아요. 그러니까 32,768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저장 공간 범위가 넘어가니까 오동작을 합니다. 오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동작 하는 거에 대한 명칭을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그러니까 표현 영역을 넘어선 경우를 나타내주는 말로 오버플로우가 있습니다.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자, 정수가 표현하기 위한 값의 범위가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버플로우인 경우는 위쪽으로만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밑에도 오버플로우 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2,768인데 마이너스 32,769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래쪽으로 오버플로우가 나죠. 아래쪽으로 오버플로우가 나고 오버플로우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이 정수를 표현하는 값 자체는 비트로 표현했습니다. 비트 32비트로 표현했으니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갔는데 숫자를 강제로 할당했으니까 어떤 숫자가 생기긴 합니다. 숫자가 생기긴 하는데 그 생긴 숫자는 원래 정수가 표현하던 범위로 생기기 때문에 숫자가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오류는 알려주지만 그 값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는 내가 사용하는 요 범위 안에서 동작을 합니다. 요 범위 안에서. 그래서 32,768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오동작을 하는 거죠. 나는 굉장히 큰 값을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버리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거랑은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할 때는 오버플로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버플로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여기에는 중괄호 표시라든지 얘는 이제 탭이 들어갔거든요. 탭. 요런 탭이 들어갔는데 저장을 하면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코딩 짰다가도 저장을 하면 제 위치로 갑니다. 공백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이건 될라나?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제 위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위치로 가는 이유는 지금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저장할 때 오토 포맷, 자동 포맷이 되도록 했거든요. 여러분도 원한다면 확장으로 가서 확장 관리를 한번 가봅니다. 확장 관리로 가보면 온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온라인에서 포맷 온 세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용으로 누군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자동 포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개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일일이 포맷을 맞추지 않고 서식을 맞추지 않고 누군가 짜둔
이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 적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포맷이 맞도록 해줍니다. 그래야지 편해요. 보기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가 편하고요. 자, 이런 팁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